어찌됐든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화에 취한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 전 제2작전 사령관이시죠. 이분이 북한 핵무기에 관대한 사람들이라면서 아주 촌철살인의 멘트를 그 문재인이 이분 아내분한테 그 직속 부하들 앞에 앞마당 이거 마당 쓸겠다면서 겁나 별짓을 다 하더니 결국엔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번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다시 그 일 못하니까 박찬중 대장님께서는 그 뒤로 이제 물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보다는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되게 촌철살인으로 써주셨거든요. 이 글을 보시면 이 나라 현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 쓰셨습니다. 미국과 제재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참척한 사건은 군의 시력을 상실하셨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팩트적인 팩트를 적으신 박찬주 대장님이십니다. 감성적 민족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맞죠, 여러분? 감성적 민족주의 성향을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관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의 핵 보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거를 지금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핵 문제는 미국 간의 문제이며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많죠. 일단 대깨문들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의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한테 뭐라 해야 될 거를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북한한테 핵무기 만들지 말라, 비핵화 해라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북한한테는 쩔쩔대면서 미국한테만 뭐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대북 국제 제재가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북핵 폐기가 대해 절박감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대북 국제 제재가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핵을 개발한 북한보다는 이를 심하게 다루는 미국이 갈등의 원인 제공자라며 못마땅일 뿐이고 1990년대에는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면서 경쟁하듯 장담을 했지만 즉 핵 만들었죠. 김대중이 돈을 대준 거지. 김대중이 지금 가만히 놔두면 북한이 무너져야 할 나라가 맞는데 거기에 달러를 보내고 소를 보내고 북한이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 핵도 만든 거고 또한 이번에도 800만 달러 줬죠. 쌀도 줬으니까 비핵화를 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한다 하지만 왜? 북한에서는 그 핵무기가 자기의 강력한 무기니까, 카드니까. 냉전 해체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탐탁지 않은 입장이며 한미 동맹을 민족 단합과 통일의 걸림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 문제에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현 정권입니다. 문재인이 그런 거죠. 문재인이 그렇게 북한 떠드는데 지금 국내 인권 문제는 매우 민감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단은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통치자니까. 근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서는 자기는 인권 변호사 이따위로 말망을 짓거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현실이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북한 지도부가 인민들의 행복과 복지보다는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것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만큼은 주민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지? 쭉 보시면 이들은 자유월남이 공산월맹에 의해 무력으로 점령되고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평화를 내세우고 평화가 어떤 선언이나 약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선전을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힘을 빼서 선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 이러잖아요.
평화로운 평화, 피스 이러면서 불공정한 군사 합의와 군사전 옵션의 폐기, 훈련의 감소, 대비 태세의 완화, 줄이고 보자식의 국방개혁 등 위험한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게 팩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공정한 군사 합의와 군사적 옵션을 폐기하고 있고 훈련 감소하고 있고 대비 태세 완화하고 있고 줄이고 보자식의 국방개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 다 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군사 합의와 군사적 옵션을 폐기하면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금이 남는 거죠. 왜 군사적 옵션을 폐기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드는 거죠. 훈련에 감소를 하면 훈련에 감소한 만큼 또 돈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대비 태세 완화, 줄이고 보자식의 국방개혁 줄이고 보자 하면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줄인 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러면서 평화는 정치적 언어지 군사적 언어가 아니다. 최근에 삼적항 북한 목성 기순 사건이 잘 말해주고 있고요. 군사적 상황 판단과 보고는 정직성과 신속성이 핵심이죠. 이건 팩트예요, 말 그대로. 군사적 판단 결과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군이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청와대나 외교부, 통일부에서 할 일이죠. 이건 팩트예요. 군대에서 상황 판단과 보고는 정직성과 신속성이 핵심이 맞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군대가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그렇게 군대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 생각을 하면 뭐하러 군대 나누고 행정부 나누고 사법부 나누고 다 나누니까 이러면서 군대가 평화에 취하다 보니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군단장을 해임해달라고 하는 청원 제기, 신병교육대에서 20kg 행군을 제외시킨다는 방침, 훈련 때마다 여러가지 핑계로 훈련 불참 인원이 너무 많다는 여론 등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나와 있는 현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던 정해 강군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년 사이에 속빈 강정이 된 것이다. 이거 팩트입니다. 속빈 강정. 원래부터 속빈 강정이긴 했지만 무책임하게 평화를 강요한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인가? 무책임하게 평화를 강요한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원, 대리, 과장 이런 식으로 이제 급이 올라가는데 점점 올라갈수록 일거리가 사원들한테 좀 많잖아요. 대리보다는 사원이 많고 과장보다는 대리가 많고 그 대신 그 급이 올라갈수록 그 일은 그렇게 안 하는 대신 좀 덜 하는 대신 책임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거에 대한 좀 일을 덜 할수록 그래서 막 사원이 잘못하면 과장이 대리를 좀 통기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왜? 사원의 윗단위인 대리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훈련 많이 시킨다고 군단장을 해임해달라는 청원 제기, 신병교육대에서 20kg 행군을 제외시킨다는 방침, 훈련 때마다 여러가지 핑계로 훈련 불참 인원이 너무 많다는 여론 등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이 팩트고 이 책임은 무책임하게 평화를 강요한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패트릭 세네헨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나의 임무는 외교의 실패에 대비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명언을 날렸는데 문재인한테는 자기 임무는 북한 찬양하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북한 오구오구 해주기, 북한에 어디 잘못됐나 그런 거 생각하기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미국을 정치를 하시면서 그 밑에 있는 분들도 트럼프 대통령님을 따르시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팩트고 우리나라는 좀 더 퇴화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